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회계사 경제학 기출문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강의는 제가 뭐 꼼꼼히 해설을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총평이나 그런 내용들은 제가 거기다 파일로 올려드렸는데 살짝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랑 풀 수 없는 문제,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 그런 것들을 싹싹싹 제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짱박사 경제학 책에 보시면 약간의 최신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거기다 실어놨거든요. 뭐 오버슈팅이라든가 IS, MP 모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동등 대등 변화라든가 집어넣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화돼서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시간 안에 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취지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설과 관련한 그 내용을 좀 올려드린 다음에 좀 어느 정도 기본 강의 끝날 때 제가 상황 봐서 좀 자세한 설명을 단 해설을 다시 또 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와 24년도 회계사 문제를 나는 지금 풀어봐야 돼 이거라기보다는 어떻게 출제됐고 어떤 방향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을 잡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같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우선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예, 가끔 우리가 난이도 하 문제 같은 것들도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각 제품을 따로 생산할 때보다 함께 생산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이거 우리 간단한 거죠. 범위의 경제라고 하죠. 그래서 두 재화가 있어 X, Y를 같이 생산할 때 비용과 따로 생산하는 거와 X만 생산하고 Y는 생산 안 하고 더하기 X는 생산 안 하고 Y만 생산하고 같이 생산할 때가 비용이 더 싸게 먹히는 거. 이게 바로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규모의 경제는 뭐야? 요것들은 하나의 재화만 생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다음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2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떤 재화의 전년도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경제 여건이 악화돼서요. 올해의 공급량이 모든 가격대에서 전년의 절반으로 감소했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격대에서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전년 대비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어떻게 되니? 이겁니다. 요거는 그래프를 살짝 그리시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공급 곡선 어떻게 돼 있습니까? P는 P로 정리할게요. P는 Q 이렇게 돼 있어. P는 Q. 요거는 수요 곡선이고 수요 곡선은 이렇게 120-Q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거 값을 찾는 거야. 60 그리고 요것도 60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때 각각의 가격에서 생산량이 공급량이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오셨죠? 공급량이 절반 주니까 여기 절반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공급량이 줄어든 거야. 그럼 기울기가 2배 가팔라졌겠지. 그럼 새로운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2배 가파르게 됐을 거예요. 여기서 뭘 물어봤습니까? 네, 그래요. 여기서 물어본 거는 생산자 잉여분이 얼마나 감소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생산자 잉여는 이겁니다. 이게 원래 생산자 잉여. 뭐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새로운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요. 여기에요. 요거랑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얘는 40, 얘는 80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요때 여기 나와 있는 생산자이며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 삼각형이에요. 요거 면적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면적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80 뭐 그렇게 보시면은 차이 계산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가 약공리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 거 찾으세요. 약공리가 한때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서 사라졌나 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간평사 시험을 중심으로 자주 출제되다가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도 한 문제씩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공리 문제는 우리가 배신을 때리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약공리를 위배한다 그러면 이거는 배신을 한다 이건데 위배하지 않는 거니까 배신이 아니야 배신 안 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거기 문제를 살짝 보시면 예산선 형태를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데 소득이 20이고요. X의 가격이 2고요. Y의 가격이 1일 때 그때 선택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5와 10을 선택했대요. 원래 이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려면 이렇게 우리 한 것처럼 옛날에 가격 표현을 하게 되면 X의 가격이 2고 Y의 가격이 1일 때 그때 어떤 점을 선택했냐면 여기 Q0라고 할게요. X가 5개, Y가 1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5, 20, 1 곱하기 10은 10 해서 20 이렇게 돼요. 따라오셨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예산선을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여기다가 살짝 그림을 그려봐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예산선 써볼까? 여기 써볼게요. 소득 M이라고 할게요. 여기다 처음에 M, P, X, X 더하기 P, Y의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소득이 20이고 X의 가격이 2고 Y의 가격이 1이고 이때 내가 어떤 점을 선택했습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 요거 그림 그릴 때 여러분들 조금 정확하게 좀 그려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Y만 산다 그러면 Y는 20 이렇게 되고 X만 산다 그러면 OX 가격이 2니까 10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떤 점을 선택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옛날 예산선이야. P0 가격 하에서 여기 해당하는 점은 X가 5, Y가 10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에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10, 여기가 5, 여기가 Q0 이렇게 돼 있어요. 세팅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16으로 감소했대. 보통 이제 소득은 그대로 있는 걸로 하는데 16으로 감소하고 XY 가격이 2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짝 보시면 새로운 가격이 X의 가격이 1, Y의 가격이 2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거 다시 할게. 여기다. 그래서 요게 예산선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면 소득이 16에다가 X는 1, X, Y는 2, Y 이렇게 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기울기가 완만해졌어요. 어떻게 요점을 지날까요? 안 지날까요? 한번 볼게요. 기울기 완만해져서
y의 값은 8, x의 값은 16이야. 16이고 8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안 지나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와 10을 집어넣으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예산선이 살짝 보면 여기가 8, 오케이? 여기가 16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말을 하면서 해서 그렇지 이렇게 조금 해서 그래프를 잘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재미난 상황이 됐습니다. 뭐가 재미나냐? 얘가 P1 가격 하에서 우리 여러분 예산선 상황에서 봤을 때 약공리를 위배한다 그럼 배신자가 되는 거야. 배신자는 내가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야 그때는 A와 B 중에서 A가 좋다 그랬고 지금은 또 B가 좋다.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 제가 슬프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Q0를 내가 선택하고 있었어. 같이 CC로 사귀고 있었어. 근데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나의 선택점이 이렇게 연두 색깔 영역이 됐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내 곁을 멀리 떠나간 거야. 멀리 가버린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여기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전부 다 여기 있는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전부 다 약공리를 위배하는 거예요? 위배하지 않는 거예요? 위배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어딜 선택하면 여기가 약공리 위배 구간인데 니우 예산선에서는 이전에 선택점인 이전에 Q0가 선택이 불가합니다. 불가해요. 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여기 가나 다라 이게 다 요 예산선에 충족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가번에 해당하는 건 뭐야? 4와 6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넣어 4와 6 16 안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4와 6이 여기야. 가 이렇게 예산선상에 있으니까 약공리 위배 아니고 나는 8과 4 8 더하기 8 맞네. 약공리 위배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8과 4 여기요. 요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요 안에 들어가니까 약공리 위배하는 게 아니고 다를 볼까요? 10과 3 네. 당연히 요 예산선에 있나 보면 여기 보면 10, 3 이건 이거 밖에 있지. 그러니까 한 여기쯤 있을 거야. 13이니까 여기 잘 맞춰서 여기 위치할 거야. 다 이것도 약공리를 위배하는 거 아니고요. 라를 볼까요? 라는 어떻게 돼? 14와 2 여기 14와 2를 집어넣으면 4와 14니까 18 돈이 더 모자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그러면 14와 2니까 여기에 위치합니다. 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연두 색깔 영역에 있으면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고 배신 때리지 않은 건데 라는요 아예 예산선 영역을 벗어나 버린 거니까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라는 논의를 할 수 없고 얘는 요 배신 때리지 않은 새로운 연두 색깔 예산선 위에 있게 됩니다. P1 하에 new 예산선 하에 있기 때문에 연두 색깔 예산선 위에 있으면 모두 약공리를 충족합니다. 약공리를 충족한다라는 것은 배신을 때리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공리를 충족하지 않는 거, 배신 때리지 않는 거, 그럼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이 정도 할게요. 다음 4번 한번 볼까요? 자, 수요와 공급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는 걸 다 고르래요. 옛날에 이렇게 가나다라가 있으면 가나다라 해도 될 텐데. 가본 볼까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수요 곡선을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예, 맞죠? 여러분 가번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있어요. Q고 P야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됐죠? 한 가운데를 정확하게 가로지르는 부분에서 여기서는 탄력성이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탄력성이 1. 그리고 여기서는 탄력성이 1보다 큰 영역이고요. 여기서는 탄력성이 1보다 작은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성은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가번 맞고. 오케이. 가가 들어가야 되네. 가. 소거법 하시고. 나번 볼까요? 수요 곡선이 우하형은 직선일 때 기업이 가격을 낮추면 판매량이 증가돼서 나번 보시면 판매 수입 총 수입은 이렇게 P 곱하기 Q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하형은 직선이야. 면적이 판매 수입이죠. 가격을 낮춰요. 근데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어 총 수입이 증가했다? 아니, 그러면 얘가 증가하긴 하는데 얘가 증가했다? 이거는 아니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만약 이게 증가하려면 얘가 많이 증가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적이 되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번은 맞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하형은 직선이다라고 하면은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탄력적인 영역에선 해당되지만 핑크 색깔의 비탄력적인 영역에선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번 볼게요. 답은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인데 가격 절편이 플러스인 경우, 여러분 공급의 탄력성은 요 편법 공식을 암기해 달라고 그랬죠. 이렇게 있는데요. 플러스인 경우 하니까 여기야 여기 이렇게. 그렇죠? 플러스를 지나가는 영역이잖아. 그럼 탄력성 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 이렇게 한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 어느 점에서 내려 긋는다. 그러면 원점분의 전체 요게 탄력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은 원점분의 전체. 원점보다 전체의 길이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럼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탄력성 1보다 크고 그때 이게 원점을 통과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 멀리 이렇게 간다 해볼게. 멀리 저기 달나라까지 가면 밑으로 내리면 원점분의 전체 그 차이가 사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이 이제 원점분의 전체 차이인데 저 달나라에 가면 달나라에서 봤을 때 요거 차이는 어떻게 돼요? 거의 제로에 가깝지. 원점을 통과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공급의 탄력성은 작아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오, 맞아요. 맞습니다. 가와 다네.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 부가로 인한 자중 손실은 커지죠. 우리 자중 손실 구하는 공식 아시죠? 초과 부담이라 합니다. 데드웨이 로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공급이던 수요던 탄력성 할 때 2분의 1 세율의 제곱. 이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수요의 탄력성분의 1, 공급의 탄력성분의 1분의 1 PQ. 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경기자가 택할 수 있는 전략이 A, B 두 개인 게임에서 두 경기자가
1과 2의 전략에 따라서 보수 구조를 나타냅니다. 게임 1에서는 두 경기자가 동시에 이게 동시 사이멀테니어스 게임입니다. 그냥 정규형에서 하면 되겠죠. 근데 2번에서는요. 우리가 전개형 게임이야. 요거는 동시에 정규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요거는 게임 2는 경기자 1이 먼저 전략을 쓰고 전개형 익스텐시브죠. 순서가 있는 거야. 순차적 게임이에요. 순차적.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가나는 정규형 게임이잖아. 여기서 내슈 균형 찾아볼까? 경기자 2가 A를 선택했을 때 경기자 1이 어떤 걸 선택합니까? A를 하면 2인데 B를 하면 4니까 4가 크고, 오케이? 경기자 2가 B를 선택하면 경기자 1이 A를 선택하면 2인데 B를 하면 빵이니까 요걸 선택하고. 됐죠? 다음 볼까요? 경기자 1이 A를 선택했어. 그럼 경기자 2가 A를 하면 0인데 B를 하면 6이니까 6을 선택하고, B를 선택하면 경기자 2가 A를 하면 5인데 B를 하면 2니까 요걸 선택하고. 자, 우월 전략은 없습니다. 우월 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고, 내시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내시는 2개 존재합니다. 동그라미 2개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내시 균형이 되는 거죠. 1개 존재한다? 아, 틀렸네. 에이, 심플하게 갑은 날아가고 더 봐야겠네. 나는 볼 필요 없지. 왜요? 둘 다 나는 들어가 있잖아. 물론 이제 살짝 봅니다. 내시 균형에서 두 경기자는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한다. 맞죠? 다까지 봐야 돼. 다까지. 게임 2에서 부분 게임 내시 완전 균형 나타내는 역진기납법이죠. 자, 이게 경기자 1이 먼저 행동을 합니다. 경기자 1이 두 가지 전략이 있어. A를 할까? B를 할까? 됐죠? 경기자 2가 여기 위치했어. 그러면 경기자 2는 A를 선택했을 때 경기자 2도 A를 할까? B를 할까? 이렇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 보수는 A 하니까 2 0 되는 것이고, 여기 어떻게 돼? AB 2 6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역시 경기자 2가 여기 있습니다.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BA. 경기자 1이 B를 했는데 경기자 2가 A를 하게 되면 4, 5 이렇게 됩니다. 4, 5. 여기는 0,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역진균합법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거꾸로 거슬러 가는 겁니다. 여기 서브게임이 이렇게 있는 거지. 서브게임이 이렇게 하나 있어. 어떤 길을 갈까요? 아니, 경기자 1이 A를 선택하면 2가 A를 하면 0인데 B를 하면 6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은 안 갈래. 이렇게 해서 이 길을 선택합니다. 오케이?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백워드 인덕션해서 최종 결론에서부터 역진 거슬러서 올라가는 방법이다 해서 역진 귀납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오케이? 자, 이렇게 갑니다. 2가 A를 선택하면 5인데 B를 하면 2야. 어떤 거가? 이거 선택하지. 얘는 안 가. 그럼 1은 A를 하면 2가 되고 B를 하면 4가 되니까 이쪽 길을 선택하겠죠. 얘는 안 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 게임에서는 균형이 역진균합법으로 보면 B, A가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경기자 1은 B를 선택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나와 다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 6번 문제 되겠는데 이거는요 약간 정석으로 해서 MRS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효용함수를 잘 보세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고 얘도 V로 되어 있는데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야. MRS가 두 개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즈워드 박스를 구해보면 거기 전체 총 XJ랑 YJ가 각각 12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 XJ 총 개수는 X1 더하기 X2는 12. Y도 마찬가지야. Y도 Y1 플러스 Y2는 12.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약간 정사각 박스처럼 그리고 이게 콥더글라스가 되는 거니까 이게 12가 되고요. 여기 보면 이 대각선에 이렇게 계약곡선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계약곡선.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게 몇 개다? 이게 전체 x는 12 이렇게 되고 이거 전체 y는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요 위에 궤적 선상에 위치하게 돼요. 뭐 여기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여기 보면 66 되는 것도 있을 거야. 그래서 66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야. 그럼 여기 보시면 66일 때 효용함수 첫 번째는 6 이렇게 되면 x1, y1 하니까 66에 36 이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여기 보시면 v는 6 이렇게 되면 루트 x2, y2 이렇게 되니까 66에 36 해서 6 하면은 여기는 6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근데 거기 보니까 계약곡선 상에 있는데 소비자 1의 효용이 자 지금 살짝 간으로 봤어요. 소비자 1의 효용이 소비자 2의 효용의 2배일 때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얘가 6인데 얘는 몇 배야? 6배일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석으로 MRS에서 풀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보다는 약간 감으로 해서 보시죠. 그래서 좀 줄여 55 뭐 이렇게 44 해볼까요? 44 여기가 4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A점을 집어넣었을 때 요게 A점일 때 이거고 B점일 때 오케이? 집어넣는 거야. B점일 때 X1과 X2가 4 그리고 얘는 반대가 되니까 12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는 여기서부터 12 전체가 10이니까 죄송해요. 8 그리고 여기에서도 전체 이게 8 이렇게 됩니다. 이걸 집어넣게 되면 정확하게 2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4488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x1과 그 다음에 x2의 값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얘가 4488 하니까 48에 32 이렇게 해요. 약간 편법을 가지고 좀 쓰긴 했는데 뭐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어느 독점 기업이 직면한 시장에 역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 독점 기업이 지금 독점 상황인데 단위당 긍정적인 외부성을 소비자에게 발생시킨데 얼마만큼? 20만큼.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발생시키니까 수요 곡선, 편익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이 기업에게 단위당 일정액을 생산비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최적 생산량으로 맞추려고 한대요.
얼마를 부과해야 되느냐? 그림을 살짝 그려 보셔야죠. 이렇게 있고, 자, 수요 곡선 100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100으로 해서 2분의 1 뭐 이렇게 됩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공급 곡선은 MC는 Q 하니까 약간 옆에서 봐서 이상할 수 있는데 좀 그냥 비슷하게 그리시면 좋습니다. Q. 수요 곡선은 100 마이너스 2분의 1 Q 이렇게 돼 있죠. MR 구해볼까요? MR은 기울기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여기 살짝 보시면 아니 20의 외부 효과가 소비자한테 발생한대. 그럼 이 수요 곡선이 자대고 그래야겠어요. 20만큼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PMB 이렇게 하면 요게 SMP 요걸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20만큼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100 마이너스 2분의 1 Q에다가 20 이렇게 된 거죠. 120 마이너스 2분의 1 Q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야 여기. 여기 A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 A 수준을 찾아볼게. 얘랑 이걸로 놓고 푸시면 2분의 3 얘는 120 해서 계산하면 80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100이기 때문에 80 하면 여기쯤 이렇게 돼요. 좀 삐뚤어졌나요? 80 여기는 100 이게 MR이고 자 그러면 요 MR 살짝 식을 써볼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할게요. MR은 이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 2배 가파른 거잖아. 그러니까 100 마이너스 Q 요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사회적 최적 수준이 여기 요걸 맞추는 거니까 여기 점을 지나가도록 생산량을 80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길 지나가도록 하는 거야. B점을 찾는 거야. 그래서 B점은 8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20. 그래서 80과 20을 지나가게끔 여기 MC가 새로운 곡선을 지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게 PMC, MC잖아. PMC를 할게요. 새로운 PMC 다시는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S라고 할게요. 이게 어떻게 된다? 요걸 지나가야 돼. B점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80이고요. PMC 그때 요 높이 나타내는 게 얼마라고? 20이고요. S는 얼마가 돼? 그럼 6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S는 60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이 어떤 변수들 간의 값인가 그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자, N명으로 구성된 어느 마을에서 구성원 I의 한계 편익이 있고 공공재 생산에 대한 비용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마을 최적의 공공재 생산량이 3일 때 이 Q가 3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그때 N이 얼마니 그걸 찾는 거야. 여러분 이 공공재에 대한 최적 생산은 어떻게 풀어요? 한계 편익의 합 얘가 MC랑 같을 때 이렇게 됩니다. MC는 4Q 이렇게 돼요. TC가 이거니까. 이해 가시죠? 자, 한계 편익의 합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한계 편익의 합. 자, 몇 명인지 모르겠어. N명까지
첫 번째 사람일 때는 Q분의 1, Q분의 2 이렇게 나갈 거야. 다시 한 개 편의 기압은 Q분의 1, Q분의 2, Q분의 3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점점점 Q분의 N 여기까지 갔습니다. 따라오셨죠? 그럼 이거를 좀 이렇게 Q를 밖으로 뺄게. Q분의 1 한 다음에 여기다 뺄게요. 잔챙이 이거 어떻게 돼 이거는? 이거 위에 거야 위에 거.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보이세요? 1, 2, 3, 4부터 n까지 다 더하는 거야. 이게 뭐 수열의 합 이런 것까지 할 건 아니고 얘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오셨죠? 예.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네. MC랑 같은 걸 찾아야 돼. MC 4Q 이렇게 된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다? Q가 3일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Q가 3일 때.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잔챙이, 그리고 3이니까 4, 3, 1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부터 n까지 더한 게 여기다 곱하면 36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 가시죠? 이 동그라미가 얼마까지 더할 때니 하는 거지 뭐. 1, 2, 3, 4, 5 여기까지 한번 더 해볼까? 그럼 여기 3, 6, 10, 15지? 15니까 21, 7 이렇게 돼서 8까지 가면 되겠네. 8까지 이렇게 가서 다 더하면 이걸 다 더하면 여기 나와 있는 3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n이 8이구나. 이해 가세요? 약간 편법으로 풀었는데 이렇게 푸셔야 돼. 정석으로 무슨 뭐 수열의 합의 법칙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동질재를 생산한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할 땐 복점해서 기업이 2개만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기업의 수가 n개 있을 때는요. 이거 제가 그냥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개 있을 땐 3분의 2 완전 경쟁 시장에 n이 3이면 지금 여기 보시면 기업이 3개 있죠. n이 3이면 오케이. 자, 지금 꾸르노 모형에서 최적 생산량은 3이니까 3을 집어넣어. 4분의 3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의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떻게 돼? 요거 MC가 여기 지금 얼마예요? MC가 총 비용이 빵이니까 MC가 빵이야. 그래서 여기 P는 MC에서 네, 됐습니까? 어떻게 돼요? 200 마이너스 5Q는 빵이 돼요. Q는 4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이 40이야. 자, 그러면 얘가 40이기 때문에 꾸르노 생산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0 아니야? 30? 30? 그렇지. 자, 30이잖아. 그럼 꾸르노 경쟁할 때 이게 30 하면 안 돼. 여기 30 다 고르면 안 돼.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30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P는 50 이렇게 되겠지. 다 풀었다가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타까울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와 B 두 기업만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사적 재화인 X재가 소비되고 X재의 총 부존량은 100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A와 B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공리주의일 때 사회후생함수랑 롤즈일 때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것은 여러분 공리주의일 때 공리주의 어떻게 합니까? 목적식과 제약식을 쓰면 목적식은 max 사회후생을 극대화합니다 할 때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데 여기 두 사람이잖아. A의 효용과 B의 효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 전체 몇 개를 나눴다? 100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x제가 100개 있는데 xa 더하기 xb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풀 때 여러분 어떻게 푸냐면 이게 한 개 효용이 같을 때 그게 이제 같아지는 왜냐면 그랬을 때가 가장 최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의 한 개 효용과 B의 한 개 효용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요 미분하시면 돼. 요거 미분해서 요거랑 얘랑 같도록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롤즈 방식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이제 공리주의 방식일 때고 롤즈 방식일 때 한번 봅니다. 롤즈. 자, 롤즈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역시 효용 소셜 웰페어 할 때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A의 효용과 B의 효용. 그러니까 롤즈일 때는 이게 특성이 한 개 효용이 같을 때 이게 이제 공리주의고 롤즈일 때는 UA와 UB가 같을 때 그랬을 때 요거 L자이면서 요거 같을 때가 하나 꺾이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얘랑 역시 조건은 똑같아. 이게 100개를 논아 갖게 되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조건 두 개를 충족시켜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간단히 어떻게 돼? 요거 두 개. A의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A의 효용. 네, 여기 보시면 4 루트 A와 색깔 요걸 할까요? 4 루트 XA와 그 다음에 2 루트 XB 이렇게 되니까 제곱해 버려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거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되겠죠. 4XA는 XB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하니까 B가 A보다 4배 더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4배 많은 거 요거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까지 같이 하면 답은 쉽게 5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정도 봐주시고 자,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은 우리가 시그널링 모형과 관련해 가지고 신호 발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육을 왜 받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인적 자본 모형에 따라서 나의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받는다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교육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케이?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랑 낮은 구직자가 있는데 두 개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육기간 받은 거 아니 대학 졸업을 1년 하면 이거 할만한데 대학 졸업을 뭐 4년 하면은 자격증 졸업장 좀 약간 버거운데 10년 하면 너무 버거운데 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E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충족한 사람은 H로 간주해서 돈을 많이 주고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L로 간주해서 1800만큼만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객관식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넣어놨어요. 생산성이 높은 낮은 유형이 존재할 때 뭐 A 유형의 근로자를 채택하기 위해서 이만큼 주고 20 주고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모르지만 4년 등등등 요게 신호 발송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하냐 하면 요쪽으로 가서 공간 확보를 좀 한 다음에
할게요. 여기 지울게요. 예, 여기다 합시다.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교육기간 이렇게 있는데 교육기간 그냥 2로 할까? 그래서 이게 교육기간. 그랬을 때 얼마의 교육기간으로 했을 때 여기가 뭐 2스타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임금을 주는 거야? 아니면 소득을 주는 거야? 임금. 오케이. 뭐 총 지급하는 금액이니까 소득이라 해도 되고. 자, 2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나눠지는 거야. 2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이고 능력이 떨어지시는군요 해서 1800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이 이상을 받게 되면은 2200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2200 이렇게요. 그러니까 임금의 흐름이 이렇게 제공되는 거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됩니다. 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게 비용이 비싼 거야. 그래서 이제 L 능력자를 할게. C, L. 고능력자는 얘보다 비용이 좀 더 싸게 먹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먹히는 거야. C, H. 이 기울기가 작을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H가 능력자야.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럼 얘는 교육을 받는 게 훨씬 낫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오케이. 그리고 저능력자는 교육을 안 받아.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다 한번 볼게. 교육을 받을 때 얘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받았을 때, 받지 않았을 때 보수. 자,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 능력자로 인정을 받게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00을 받아요. 2200을 받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앞에 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 앞에 거기 보시면 능력 있는 사람은 여기 갔다 올까요? 교육을 받는데 능력자는 100만큼만 비용이 들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200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울기가 능력자는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을 받았어. 받은 다음에 100에다가 이만큼. 한 달씩 얘기하면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받으면 1800을 받아. 근데 뭐 어차피 비용도 안 들어. 그러니까 빵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려는 건 뭡니까 하면 교육을 받았을 때 요 보수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요 보수보다 크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다시 볼게. 교육을 안 받아 이렇게 되면 저능력자가 만약에 교육을 받는다 칠게. 그럼 2200 이렇게 되는데 교육을 받았어. 그럼 200의 비용이 들잖아.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능력이 떨어지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야.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안 받아. 그럼 1800을 받고 비용도 빵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안 받는 게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거는 여기 상황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상황은 이렇게 되니까 100은 100, 2는 작아요. 저기 보시면 4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는 뭐 4개월보단 작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200, 2는 오케이. 제가 전리 넘어가니까 부등호가 얘가 커야 돼. 400 이렇게 돼서 2는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육 기간을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게. 자, 그래서 정답은 2개월보다는 크고 4개월보다는 작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혼합 전략 균형인데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믹스드, 이거 확률로 표현하는 겁니다. 선택과 관련해서 확률로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죠. 이 동전 맞추기 게임, 매칭 패닉 게임이라고 하는데, 자, 경기자 1과 경기자 2가 앞면 뒷면 하면 내슈 균형이 없어요. 그래서 내슈 균형이 없는 상황에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랜덤으로 무작위로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이거 페이오프를 보면 대칭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동전 던지기 홀짝 게임에서 홀짝 2분의 1에 동전 앞뒷면 두 개만 있다 그러면 내가 앞면을 많이 내세울 것 같으면 상대가 그걸 세워서 전략을 짜기 때문에 거기 대응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뒷면 나올 것 같다 그럼 뒷면에 대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무작위, 랜덤, 완전히 나올 확률이 2분의 1 하면 상대가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방법 이렇게 합니다. 경기자 1이 각각 P와 1-P의 확률로 P와 1-P의 확률로 앞면과 뒷면을 선택합니다. 그럼 경기자가 만약에 1이 앞면을 선택했을 때 경기자 2가 갖게 되는 보수야. 경기자 2의 기대 보수는 이렇게 됩니다. 경기자 2가 보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걸 하게 되면 앞면 하게 되면 P의 확률로 -1. 이 뒤에 게 경기자 2의 보수야. 얘도 1.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뒷면을 선택할 때 기대 보수는 이렇게 되고 따라오셨죠? 아니 이 둘의 값이 같아야 돼.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는 뭐 혼합 전략 균형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게임 이론이 좀 세게 나오기도 하는데 잘 이상하게 안 나오고 뭐 최소 극대화 전략도 잘 나오지 않고 해서 이게 대칭되는 경우에는 난이도 올라가면 이제 보수 행렬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칭될 때는 피해 확률을 정확하게 2분의 1, 2분의 1, Q도 2분의 2, 2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최적 혼합 전략 균형입니다. 이해 가세요? 이것도 내시 균형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꿀 요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대칭돼 있잖아. 이 동전 맞추기 게임하고 똑같이. 그럼 이때 나오는 균형은 P와 Q 마찬가지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감으로 좀 체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13번 문제가 회계사 기출문제에서 생산 공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살짝 공정이 개별 등량 곡선이 있을 때 가장 밑에 이렇게 포락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뭐 다 할 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 했더니 공정 1, 공정 2, 공정 3 여기에 맞춰서 여기 최종적인 건 세 가지 공정을 다 반영한 비용인데 여기 보면 이거 중에서 작은 거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 y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y를 밖으로 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바로 그거야. 공정이 여기 2개야. 여기 오른쪽에서는 3개인데 공정이 여긴 3개인데 여긴 2개야. 그리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Q를 밖으로 뺐어. 여기 다 Q를 밖으로 뺀 거 알 수 있죠? Q를 밖으로 뺐어. Q를 밖으로 뺐어. 이쪽에서 이제 Y라고 했으니까 Y를 밖으로 뺀 겁니다. 패턴만 익혀주세요. 자, 이랬을 때 여기 잘 보시면 아니 기억해 두세요. L과 3분의 1인데 비용은 어떻게 돼? W, L과 관련된 게 W고 3분의 1이 3R 이렇게 됩니다.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럼 살짝 볼게. 요거 이게 X1이니까 W1 이게 4분의 1이니까 4R 이것처럼 4W2 이렇게 요게 되는 거지. 요게 여기서 보이십니까? 이해 가세요? 마찬가지야. 여기도 똑같이 보면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과 K 이렇게 있어. 이때 이렇게 보시면 3W, R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있으니까
분자로 올라가는 거야. 2가 위로, 5가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이 되는 거 살짝 익혀두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뭐 어떻게 비용함수 생겼나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회계사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가복제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XY에 대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효용함수가 있어요. 완전 보완자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계산할 수 있으시죠? 효용이 어쩔 때 결정돼? 이 x는 3y일 때 요게 L자로 꺾이니까 요걸 예산선에 대입을 합니다. 예산선에 대입을 합니다. px, x 더하기 py, y 더하기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y는 3분의 2 x를 대입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게요. px에다 x 더하기 y에다 이걸 집어넣어 3분의 2 x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럼 x 따로 빼. 그러면 px 플러스 3분의 2 py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x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소득 m px 플러스 3분의 2 py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쭉쭉쭉 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수요함수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답은 그치, 여기는 대체 효과가 없으니까 가격 소비 곡선과 소득 소비 곡선은 같다. 이게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체 효과가 빵이기 때문에. 오케이? 답은도 맞아요. 소득 탄력성은 이거 소득 탄력성 1이잖아. 원점을 통과하는 소득 소비 곡선은 언제나 1인 거 아시죠? 그래서 1. 가격 소비 곡선은 어떨 때가 1입니까? 수평 이렇게 될 때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요. 소득 120으로 XY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있는데 자,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예산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X제를 구입할 때 배달비에 3을 더 추가해서 지불해야 된대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제 판매사는 소비자가 T라는 금액을 절대값을 내는 거야. 정액세를 내게 되면 회원에 가입하나 보지. 그러면 이때 회원제에 가입하게 되면 그냥 배달비가 추가적으로 붙는 게 없대요. 그러면 소비자가 회원제를 선택하도록 회원제 선택했을 때 효용이 더 높아지도록 하려면 이 회비가 너무 많으면 이게 안 좋은 거잖아. 이 T의 값이 얼마냐. 약간 우리 과목에서는 헬스클럽 가지고 제가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서 첫 번째 효용함수는 XY가 되고 소득은 이렇게 봐서 PX랑 X 더하기 PY랑 Y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달비가 3이 들어갈 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케이스 1 이렇게 할게요. 배달비가 3일 때 배달비가 3일 때 3이 추가 시 오케이. 자, 그러면 효용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효용함수는 효용 극대화인데 XY고 예산 제약식은 120이야 소득이. 근데 여기 3 들어가니까 가격이 원래 1이었는데 3만큼 되니까 4x 플러스 y 이렇게 돼요. 원래 여기 보시면 각각 x 가격은 1 이렇게 되니까 원래 얘는 1 얘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x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고요. 예산선이 y가 거기 보시면 120이고 x가 30이니까 예산선이 살짝 그릴게요. 뭐 정확히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120, 여기가 30 이렇게 되죠. 자, 이때 효용 극대화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콥더글라스 효용 함수니까 딱 절반에 위치하는 데서 효용 극대화가 달성이 돼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60, 여기가 15일 때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보시면 케이스 2. 자, 이거는 회원제를 가입하는 거야. 회원제를 적용하게 되면 뭐 효용함수는 똑같이 xy 이렇게 되는데, 자, 회비를 내야 돼. 회비 120에서 t만큼의 회비를 낸다고 할게요. 120에서 t만큼의 회비를 내게 되고, 대신 가격은 x, y 그대로 1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격이 1로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py분의 px가 1 이렇게 돼. 근데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하니까 여기 어디 이렇게 지나가게끔 되는 점을 찾으셔야 돼요. 요 점을 찾으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근데 우리가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성에서는 x의 효용 극대화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여기는 효용함수 1, 1 하니까 2분의 1이야. 그리고 분자에는 소득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x의 가격 얼마야? 1. 소득은 120 마이너스 t 이렇게 돼요. 오케이?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도 똑같이 2분의 1, 1분의 120 마이너스 t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 t를 얼마만큼 이렇게 해서 회비로 덜어내게 되겠습니까? 이 t 값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건데, 요거랑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나타내야 돼요. 이게 u0라고 할게. u0일 때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5와 여기 a라고 할까? 그럼 요 a라고 할게요. a. 15와 60 안에다가 효용 xy니까 15 곱하기 6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 15 곱하기 60 하면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900입니다. 900. 그러니까 요때 효용은 어떻게 돼? 요때 효용. 이게 효용을 나타내는 건데, 이때 효용은 두 개 곱하는 거네. 4분의 1 120 마이너스 t의 제곱이 최소한 900보다는 크도록 만들어야 된다. 요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t가 얼마면 됩니까 하면 60이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16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느 재화의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위당 20의 종량세를 부과하는 게 있고,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에다가 판매자가 받는 가격에, 공급자가 받는 가격에 T1 플러스 T배만큼 올라가도록 생산자에게 T의 종가세율을 부과하는 거야. 자, 살짝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취지만 보세요. 자,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거기 240-2p 하니까 120-2분의 1q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쓸까요? 얘가 p는 120-2분의 1q 이렇게 되죠.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 네, 2분의 1q 이렇게 됩니다. 그럼 원점을 통과하면서 2분의 1q 이렇게
이 공급 곡선은 2분의 1 Q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 될 것이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단위당 20의 종량세를 부과했어. 여기다 20의 종량세를 부과하니까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얘는 단위당 새로운 뭐 1이라 할게요. 그러면 2분의 1 Q 플러스 20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이때 조세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조세 수입이지. 여기 새로운 여기 만나고 요게 조세 수입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다 빗금을 쳐볼까요? 요거야 요렇게 조세 수입이야. 요게 이해 가시죠? 자, 지금 요렇게 조세 수입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계산을 해보면 여기 값이 얼마입니까? 하면 여기가 1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근데 종가세를 부과하려고 해.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70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요게 20만큼 부과했으니까 여기는 50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종가세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지나가게끔 이렇게 되는 거야. P2 기울기가 이게 가팔라지는 거 아니야? 1 플러스 T만큼. 그래서 1 플러스 T만큼 가팔라져서 이렇게 됩니다. 오, 이렇게. 2분의 1 남겨둘게요. 이전에 비해서 이만큼 기울기 가팔라지니까 2분의 1 Q 이렇게. 이 T값을 찾는 거지. T값이 어떻게? 여길 지나가야 돼. 그래야지 여기가 정부의 조세 수입이 똑같게 됩니다. 여기 1점을 지나가려면 Q가 100이고 P가 70. 얘가 70. 얘가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T는 뭐야? 0.4 나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17번 볼게요. 자, 17번은요. 약간 우리가 동등변화, 대등변화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보상변화는 new 예산선으로 하고 동등변화는 old 예산선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동등 대등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소득효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소득효과가 제로가 되면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동등변화와 대등, 동등변화가 대등변화야? 보상변화랑 같아집니다. 여러분 이거 효용함수 보이세요? 이거 이게 준선형 효용함수잖아. 얘는 소득효과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살짝만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면 시험장에서 이거 뭐 다 일일이 풀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가격이 하락했어. 하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락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차별 곡선을 나타내고 하는데 이렇게요. 원래 요 점을 선택했었다 할게요.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덜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new 예산선 가지고 하게 되면 보상 변화. 오케이? 여기 보면 가격이 5로 하락했어. 옛날 예산선 가지고 하게 되면 동등 대등 변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얘는 소득 효과가 없게 되는 거야. 얘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덜어내는 작업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찾아내는데 여기 보시면 모양 자체가 요 위에 이렇게 위치해요. 이렇게
이해 가세요? 평행하게 갈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면 보상 변화할 때는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지나가게 돼. 그림 그리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기 어딘가를 지나서 이렇게 되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처음 점이 A에서 B로 가고 C로 가면 여기 나와 있는 A에서 B로 가는 게 X의 소비량은 변함없어. 그러니까 소득 효과가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X제에 대한 동등 변화로 인해서 그 금액의 크기 X제 가격만 5로 하락했을 때 그러면 요 크기를 나타내는 거, 요 크기에다가 곱하기 Y제 가격 계산하면 돼요. 직접 계산 한번 해주시죠. 계산 한번 해주시면 여기 40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요거 뭐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넘어갑시다. 자, 요 효용함수 빨리빨리 계산하는 거 정리하셔야 돼요. 다음.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효용함수 딱딱 계산하는 게 좀 약간 만만치는 않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18번. 자국과 외국의 구매력 평가설,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과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이 모두 성립합니다. 현재 환율이 100이고 이게 환율이 100이지. 여러분 구매력 평가설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나라 물가가 외국의 물가 빅맥 지수 생각하시면 돼. 이게 이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고 이걸 비율로 나타내게 되면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나타낼게요. PPP 이렇게 쓸까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율은 곱하기는 더하기라고 보시면 되지. 그래서 국내 물가 상승률은 환율의 변화율 더하기 해외 물가 상승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평가설은 IRP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자율, 명목 이자율은 해외 명목 이자율에다가 환율이 얼마나 올라가니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주어진 값 대입해 볼게. 자, 우선 자국의 예상 인플레이션율, 우리나라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4%, 4%. 외국의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3%, 3%. 보이십니까? 얘 얼마야? 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국의 명목 이자율이 5%, 명목 이자율이 5%. 자, 여기 환율의 변화율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1% 이렇게 되니까 요거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야? 외국의 명목 이자율은 4%. 그러니까 4% 이렇게 되고. 자, 환율은 얼마? 1% 변했어. 그럼 100이었으니까 이렇게 1% 변하게 되면 100일 이렇게 될 거야. 1년 후에.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자, 19번 한번 볼게요. 자, 19번은 두 국가 두 재화 리카르도 모형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단위당 노동 투입량이 이렇게 돼 있군요. 총 부존량이 노동 시간이라 봐도 돼. 25시간, 50시간 이렇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 아니 X제를 생산하는데 4분의 1이면 하나 생산해. 25시간이면 몇 개를 생산할까요?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리면 아니 4배 곱해지니까 100 이렇게 돼. Y제는 몇 개 생산해? 2분의 1 시간일 때 하나 생산해. 그러니까 25시간 있으면 50개 생산하겠지. 그러니까 50개 생산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A고 50, 이게 Y야. 여기 X야. 100 이렇게 되겠죠. B국은 여러분 B국은 그냥 한꺼번에 그릴게. 한꺼번에 그릴게. 옆에다가 그리면 좋은데 공간이 없어서 한 번에 그려봅시다. B국은 1시간에 50시간에 하나하나 50개 50개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50개. 그러니까 얘가 이제 B국의 생산 가능 곡선 PPC B국. 얘는 PPC A국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우선 한번 볼게. 1번. X제 수량을 가로축에 놓았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은 B국이 A국보다 크다. 맞지? 파란 색깔이 더 큰 거 알 수 있고. 2번.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B국의 2배다. 그치? 여기 보시면 이게 딱 요거 길이가 똑같으니까 높이는 똑같고 삼각형 면적 보면 옆으로 늘렸는데 밑면 곱하기 높이니까 맞습니다. 2배가 돼요. 오케이? 다음 3번. 자, 교역 시 PY제 가격과 X제 가격이 5분의 3일 때보다 5분의 4일 때가 A의 무역의 이득은 더 작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우선 첫 번째. 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MRT야. MRT XY 생산 비용입니다. X제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야. 요게 얼마야? 2분의 1. 자, B국의 MRT는 어떻게 돼요? MRT XY B국일 때는 1 이렇게 됩니다. 부동호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백종원 선생과 제가 스파게티 만드는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백종원 선생이 스파게티 만드는데 5,000원에 만들 수 있고 제가 2만 원에 돈이 들어. 그럼 백종원 선생의 MRT는 0.5, 저는 2. 교육 조건은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면 교육이 이루어져요. 10,000원 1로 결정이 되면 저는 10,000원의 이득, 0.5만큼 5,000원만큼 백종원 선생의 이득. 가격이 1에서 0.5와 2 사이에 1이 있는데 1에서 점차 2로 가까워져. 그럼 그 차이인 이득은 제가 줄어들고 백종원 선생이 다 가져가는 거죠. 마찬가지야. 요 사이에서 계약 조건이 이루어지는데 가격이 5분의 3보다 5분의 4로 가게 됩니다. 가격이 이쪽으로 다 이동해. 가격이 원래 여기 있다가 가격이 이쪽으로 이동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A가 얻게 되는 이득이 당연히 더 커지고 B가 얻게 되는 1에 가까울수록 B가 얻게 되는 이득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A의 이득이 커지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교역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X제 생산할 때 A국이 더 싸게 생산하는 거야. A국이 MRT가 뭐야? X제 생산 비용이잖아. X제 생산의 비용이 작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치. 그러니까 수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B국은 Y를 수출하고 X제를 수입합니다. X제는 A국이 수출하고. 자, XY가 1대1의 비율로 교역을 하게 되면 1이면 여기로 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B국의 이득이 어떻게 돼? B국의 이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 20번 볼까? 자, 두 국가, 두 재화, 핵시올린 모형을 상정하는데 노동과 자본만을 고려하고 국가 간의 생산 요소 부전 비율과 각 재화의 생산 요소 투입 비율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대요. A 국가가 분자에 초점 맞추세요. 노동이 자본보다 많아. 그럼 여러분 A국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이 풍부하고요. 자본이 작아요. 이해 가세요? 자, B국은 노동이 작고요. 자본이 풍부해요. 자, 여기서 A국은 뭐라고? A국은 노동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노동이 풍부하면 노동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싸겠지.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R분의 W를 할게. 그러면 A국이 있고 R분의 W라고 할게. B국이 있고 A국이 노동이 풍부하니까 노동의 가격이 쌉니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리고 XZ 단위당 노동의 투입량보다 YZ 단위당 YZ가 노동이 많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XZ는 자본을 많이 써요. 자본을 많이 쓰는 자본 집약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해 가시죠? 직관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이걸 뭐 핵시 올린 정리로 막 해서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야? 뭐 이게 다 핵시 올린 정리지. YZ는 노동 집약제야. 그래서 우리가 YZ가 뭐다? YZ가 쌀, XZ가 컴퓨터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컴퓨터. 이해돼 있어? 오케이,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A국은 어떤 걸 수출합니까? 노동이 풍부한 A국은 노동 집약제인 YZ를 수출해야지. A는 YZ를 수출한다. 수출한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우선 가번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은 무역 이전에 R분의 W는 B국이 A국보다 낮다? 아니요, 높아요. B국이. 가번 날리시고 많이 날라갔네요. 어차피 나나 나다 둘 중에 하나에서 찍어야겠어. 무역 이후에 YZ 가격분의 XZ 가격에 수출 A국의 무역 이전의 수준보다 낮아진다. 아니 여러분, A국은요 YZ를 수출하고 XZ를 수입해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럼 A국 입장에서 봅니다. A국의 입장에서 봅니다. 무역을 했을 때 A국은 XZ를 많이 수입하니까 XZ 가격이 하락하겠지. XZ 가격 하락하고 YZ 가격은 수출하니까 점차 부족해지니까 올라가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XZ 가격 하락, YZ 가격 올라간다. 이전보다 낮아진다. 오케이. 자, B국은 높아진다 해야지. 왜냐면 A국하고 B국 두 개 상대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나 아니면 나다 봐야 되는데 나다를 보면 둘 다 A, B 했는데 둘 다 낮아진다? 그런 거 없어요. 비교 위에서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게 틀리면 둘 다 틀리고 맞으면 이게 하나만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나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좀 끊었다 갈게요.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21번서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